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쌤입니다. 예. 빠바빠빠빠빠바. 요 구도, 요 자리에서 인사드린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기사시부리네. 근황 토크토크 하면서 오늘 영상 제목이 또 뭡니까? 찐 회사 생활 리뷰지 않습니까? 제가 또 얼마 전에 라고 하기에는 그것 또한 예전 일이 되어버렸는데 작년 12월 제가 퇴사를 했어요. 회사 생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도 해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이렇게 준비했어요. 오늘 먹을 거는 이거 후토마끼거든요. 대박 사건이잖아요. 4피스에 8,900원. 그리고 또 국물이 없으면 퍽퍽하니까 육개장, 사발면. 그리고 요거는 하하, 이게 무알콜 맥주거든요. 저는 에일 무알콜은 이거 처음 봤는데 이게 되게 맛있고 그냥 맥주 맛 그냥 그 자체예요. 제 자신에게 절주량을 내렸기 때문에 무알콜 맥주로 가져왔습니다. 자, 먼저 짠을 할까요? 짠! 일단 간장을 따면서 아주 라이트하게 제 머리 근황 먼저. 단발.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제 머리가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변화를 줘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죠. 근데 좀 저는 미용실 갔다 하면은 무조건 메이크오버 수준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조금 다듬으려고요, 이마하려고 미용실 간 적은 대학교 졸업 이후에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랐어요. 요즘에 일본 갬성에 또 푹 빠져있기 때문에 약간 일본 약간 기아 아이돌 같은. 간장이 완성이 되었고요. 와우, 진짜 날로 불고 있네. 한 입 냠 후에 퇴사 격리서에 대해서. 이거 근데 한 입에 먹는 거 맞아요? 한 입에 못 먹을 듯. 끊어 먹어도 이해해 주세요. 제발 그렇다고 말해주세요. 와, 개맛있어. 완전 진짜 연어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아따, 맛있다. 요즘에 SNL에 에어팟을 끼고 일해야 능률이 올라갑니다. 사수한테 신입이 제가 언니네요 막 이런 거라든지 그런 거는 재미를 위한 판타지 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주변에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의 회사 생활을 많이 들어봐도 현실에는 없어요. 그리고 진짜로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이 에어팟을 끼고 일을 한다고 쳐. 실제로 가서 에어팟 빼고 하세요 라고 하는 사람 진짜 없을걸요?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랑 일을 하고 있는 기성세대 분들이 사회적인 프레임의 질에 겁을 먹고 내가 여기서 에어팟을 빼라고 하면 너무 꼰인가? 이런 거를 고민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지금 드릴 회사 생활 리뷰는 저의 퇴사 격리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모든 내 나이 또래 애들이 다 그렇다 이런 건 아니지만서도 당황했던 부분이나 왜 퇴사를 결심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공유를 함으로써 나는 이런 부분이 맞겠다, 혹은 나 이런 부분은 맞지 않을 테니 이렇게 대비를 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퇴사를 하게 된 그 과정 자체를 회사를 다니면서 총 3번 엄청 크게 아팠어요. 이 3번의 사건들을 기점으로 해서 왜 아프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과 그러므로 나는 이런 결정을 했다라는 결과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시련은 12월에 입사를 했었고 12월 말에서 1월 초 그쯤에 첫 번째 시련이 왔었어요. 생각보다 빨리 왔죠? 첫 번째 시련의 이름을 제가 이렇게 짓고 싶어요. 나의 존재에 대한 보잘것없음을 받아들이는 과정. 제 나름대로 다른 사람이 못 이룰 만한 커리어도 세웠고 내 잘난 맛에 막 살다가 사업도 잘 해내고 뭐 워홀 가가지고 모델도 하고 뭐 이러다가 그래도 지금은 경력이 필요하니까 그냥 적당히 괜찮은 데 가서 한 1년 동안 썩어 있자 라는 생각으로 갔어요. 진짜 솔직하게. 그래서 조금 만만하게 생각했던 것도 있어요. 사실 회사 생활 자체를. 나의 능력을 떠나서 회사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들도 있고 뭐 하나도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맨날 혼난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사수였던 분이 굉장히 완벽주의자 그 자체예요. 완벽주의를 의인화하면 딱 그분이거든요. 결과론적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저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제 삶에 있어서. 근데 초반에는 사실 내가 아무것도 지금 적응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뭐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틀렸다, 틀렸어 이것만 계속 하니까 와, 내가 진짜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그렇게 아픈 적이 없어요. 병치레라는 단어 자체가 샘이랑 좀 동떨어진 단어예요. 대학교 때 엎드려 뻗쳐 기합받는데 옆에 여자애들은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부러웠어. 나는 왜 이렇게 안 쓰러지지? 너무 맛있어. 미쳤나봐, 진짜. 아무튼 그렇게 첫 번째 시련이 맞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스스로한테 나의 못남을 받아들이자. 뭐 이렇게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좀 슬프죠, 사실.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1년에 좀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바로 전에 예술의 땡땡이라는 공연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한 달 만에 도망쳐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도망쳐 나온 내 자신이 지금 생각해도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그때. 나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나?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내 자신이 너무 싫어서 저랑 스스로 약속을 했던 게 어느 곳을 취직하더라도 무조건 1년은 죽었다 생각하고 버티자. 그래서 그때는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을 아예 안 했고 나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더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다니다가 3개월쯤 지났을 때 위염이랑 장염이 동시에 왔었어요. 막 위아래로 막 쏟아져 나오는데 와. 사무실이 제가 다니다가 넓은 데로 이사하긴 했는데 한 3, 4개월 동안을 진짜 제 방만한 곳에 책상 5개를 붙여놓고 거기에 대표님, 본부장님, 과장님, 대리님 나 이렇게 5명이 옹기종기 모여서 일을 하는 구조였는데 막 진짜 과장님이 또 담배를 피시는데 담배 피고 오면 그 냄새가 막 말도 못할 정도로 제가 또 바로 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문을 이렇게 조용히 열었죠. 되게 숨 막혔어요. 아무도 말도 안 하고 적막한 공기에 타타타타타타타 지금 그 약간 좀 미칠 것 같아. 그 좁은 공간에서 막 싸워요. 일을 위한 싸움이라고는 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언성을 높일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좀 있다 보니까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딱 그 시점에 회사 내부적으로 사람이 바뀌었죠. 새로 오신 분이 너무 좋았어요. 언쟁 같은 것도 아예 없어졌고 있더라도 언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끼리 나가서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잘 풀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고 제가 또 막내라고 애교 부리는 성격은 또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회사 위치로도 그렇고 나이로도 그렇고 제일 막내여서 대표님은 저한테 그런 걸 바라셨던 것 같아요. 막 막내니까 분위기 좀 밝게 해라. 근데 분위기가 밝아야 밝게 하지. 방금 싸우고 들어왔는데 내가 여기에서 눈치나 보고 있지 뭐 어떻게 밝게 하겠냐고요. 그분이 새로 오시면서 내부적으로도 분위기가 되게 밝아지면서 저의 밝은 모습이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점부터 해가지고는 걱정되는 것도 없었고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었고 몇 개월 동안 열심히 트레이닝 받아서 이제 사수분이 원하는 수준의 완벽한 서류를 작성해내는 능력이 어느 정도 생겼기 때문에 사수분과의 트러블도 없었고 회사 분위기도 너무 좋고 또 마침 이사를 갔어요. 넓은 곳으로. 담배 냄새 더 이상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다 편해진 거죠. 그 시점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싶어요. 월급에 중독됐다. 막내고 이러다 보니까 저한테 큰 기대도 안 해요. 그냥 나는 내 할당량만 하면 되는 그러면 알아서 월급이 딱딱 꽂히는. 얼마나 행복해요, 이 삶이. 3번째 시련이 남았잖아요. 그 시기에 고민이 많았었어요. 뮤지컬 MD 기획하고 만드는 일을 하려고 들어간 거였는데 7, 8월 그때가 완전히 뭐 공연도 없고 공연 MD를 만들려고 들어갔는데 공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획하는 거를 이제 도와드리고 QAQC 도와드리고 MD 쪽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다가 기획 쪽 신입사원으로 포지션이 바뀌는 거죠. 나름 재밌었고 무슨 일을 하든 어플이랑은 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회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좀 행운이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좋다 재밌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세미는 아예 여기 업무로 뺄 거다. 언젠가는 MD를 하지만 이 일을 임시적으로 하고 있는 거다랑 계속 앞으로 이 일을 맡아서 할 거다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 하기가 싫어진 거예요. 내가 이거 열심히 해서 잘 해봤자 내가 이 일을 담당하게 되는 건데 잘하고 싶겠냐고요. 이 회사가 원하는 성과랑 내가 원하는 성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부터는 아무런 흥미가 없어요. 제 가치관 자체가 이 일은 돈은 안 받아도 할 수 있는 게 일이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내가 하기 싫은 일은 하기 싫어요. 연말을 대비해서 올라갈 공연들 MD들도 이제 리스트 뽑고 기획 일은 기획 일대로 하고
있고 내가 MD 일을 놓지 못하겠으니까 내 일이 엄청 과중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 그냥 다 해내고 싶었어요. 내가 MD를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세 번째 시련이 온 거죠. 이름을 죽음의 고비라고 적을게요. 그날 아픈 날이 진짜 너무 지독해서 너무 지독해. 외부 행사 일정이 있어서 티켓을 나눠드리는 일을 했는데 거기 매표소가 좁고 환기도 아예 안 되는 느낌이고 하루 위에서 에어컨 바람이 막 쏟아져 내리는데 현장에 나가야 되는 날은 사무실 업무를 다 하고 나가야 되니까 오전 내내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날 또 누구 생일이어가지고 케이크를 먹은 거예요. 얹혀 있는 거예요. 계속 모든 음식들이. 공연 시작하기 전에 빨리 저녁을 먹고 와라. 그래가지고 김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현장이 조금 약간 난이도가 높은 현장이었어가지고 특이 사항들에 대해서 계속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고 그 공연을 보기까지 한 거예요. 근데 그 공연장도 역시 환기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에어컨 바람이 굉장히 셌어요. 공연 보는데 중간에 이건 100%다. 진짜 집에 오자마자 열이 막 나면서 진짜 모든 걸 쏟아냈어요. 그때 하필이면 금요일이었어가지고 고열 상태로 이틀을 넘게 있으니까 진짜 온몸이 너무 아픈데 말이 안 나올 정도로 3일 동안 3kg가 빠졌어요. 3kg가. 먹어도 쏟아냈다는 거죠. 플러스 장기 하나 빠졌을 것 같아 그때. 뭐 모래주머니라도 빠지지 않았을까요? 응급실을 갔는데 또 제가 열이 나니까 격리 진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또 그 격리 진료 받는 게 계속 차 있는 거예요. 몇 개 없으니까 그냥 집에 와서 계속 버텼죠. 열을 그냥 몸빵을 버텼어요. 누워있으니까 천장밖에 안 보이잖아요. 순간 드는 생각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천장이 평생에 볼 수 있는 전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살아야 되지? 저는 항상 막 염색도 알록달록하게 했잖아요. 난 염색도 1년 동안 참고 물론 이런 옷을 입고 출근하진 않지만 입는 옷 때문에도 혼난 적이 있었어요. 평소에는 입지도 않을 단정한 옷만 자꾸 사는 것도 너무 억울하고 제가 회사 다니면서 성격이 소극적으로 많이 변했거든요. 그것도 너무 억울했어요. 다 억울한 거예요. 그 천장만 보고 있을 생각을 하니까 안 되겠다. 퇴사를 해야겠다. 세 번째 시련이 오기 전에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더 다니고 싶었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사회에서 이렇게까지 나를 예뻐해주고 나를 위해주고 내가 이런 사람들이랑 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까? 라고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단연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래는 1년만 다닐 생각으로 들어갔지만 조금만 더 다녀볼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시련이 오고 당장 내일 죽을 생각을 하니까 억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를 그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둘 때 대표님도 그렇고 왜 혼자 고민하고 결정을 했냐, 상의를 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은 바꾸던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바꿔줄 수 없어요. 내가 바뀌고 싶었던 거죠. 내 자신이. 나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안 울면서 말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도 그때 느꼈던 공포랑 그때 느꼈던 고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사실 MD를 기획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부터 한 획을 긋고 싶었어요. 스트레스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있어요. 너무 고였어. 고였어. 아무튼 그럼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자면 능력을 증명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이런 구조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시 회사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무조건 기술 있는 회사원을 하겠다. 이렇게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는 절대로 입사를 하지 않겠다. 뭐 이런 다짐을 하면서 나왔죠. 그래도 저랑 한 약속을 지켰잖아요. 무조건 1년은 버티겠다. 그럼 전 제 스스로한테 대견스럽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반가웠어요.